하나, 둘, 셋. 아이고. 자, 봅시다. 자, 연습문제 4 내가 아주 좋아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입시라고 하면 서울대 입시에서도 카이스트 입시에서도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유사한 그 유형의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되게 내가 좋아하는 타입의 문제인데 한번 봅시다.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의 아주 근원을 그 보여주는 문제입니다. 자, 우선 그 문제를 보면 약간 쫄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난데없이 바이타민 C라고 하는 약간 조금 등치가 큰 유기분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자,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산화환원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라고 했죠? 원자. 원자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했죠. 원자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바이타민 C건 D건 뭐 FD건 뭐가 됐건 분자 전체에 대해서 산화환원 반응 분석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어떤 특정 원자에서의 산화환원 반응식을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거기에 나와 있는 바이타민 C라고 하는 거대 유기분자에 대해서 쫄 필요는 없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선 산화반쪽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선 그 바이타민 C라고 하는 녀석의 구조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 실제로 그 구조상에 여기에 또 다른 가지가 더 붙어 있긴 하죠. 하지만 이쪽은 반응이 돼도 변해요, 안 변해요? 전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R 표현으로 이렇게 치환을 해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부분은 그냥 그대로 유지해서 써도 되니까 그냥 이 부분은 내가 그냥 R이라고 이제 쓴 거예요. 자, 이때 여기에서 이거 반쪽 반응식 맞춰볼 수 있겠어요? 이거 반쪽 반응식 맞춰볼 수 있겠어요? 반쪽 반응식 완성. 그냥 아까 했던 거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과연 반쪽 반응식을 적용할 수 있겠느냐? 우영은 이렇게 연필을 쓰는 걸 좋아하는구나. 네, 연필을 좀 좋아해요. 그렇구나. 힘에서도 좀 부서지지가 않아서. 그렇죠. 연필을 좋아하는구나. 좋아요. 샤프도 쓰고 뭐 이제 아이패드도 쓰고 하는데 우영이는 종이의 연필. 그렇죠. 이 연필 그렇죠. 아니 이게 뭔가 그 사실 아무리 디지털이 발전을 해도요 그 아날로그가 주는 그 맛이 있거든요. 그 맛을 그 맛을 이제 좀 약간 좀 이렇게 올드 패션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맛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종이에 필기한 뭔가 성취감. 그게 뭔가 이렇게 삭삭삭 하는 그 느낌이 있죠. 맞아요. 이거 막 연필을 이렇게 짧아질 때까지 이렇게 쓰는 사람이 요즘 귀한데 여기 되게 사랑스러워요, 하여튼. 이거 봐. 똑같은 게 여러 개야. 이런 게 여러 개야. 우와, 이런 게 여러 개야, 이렇게. 오, 완전 귀여워. 근데 이 연필도 완전 좋은 거 아니에요? 완전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연필이 좋은 거래. 오. 아니, 사준 거야. 아니 그런 건데 연필 꽤 브랜드 있는 거 되게 좋은 연필 같은데요? 이야, 좋다. 우연하게 누가 한 자료 주셔가지고 써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사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맞아. 야, 멋진데요? 자, 이거 반쪽 반응식 맞춰볼 수 있겠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요. 우선 뭐부터 해야 돼요? 이거 우선 뭐부터? 질량 보전부터 해야 되겠죠. 질량 보전. 그러면 어디에는 있는데 어디에는 없는 거 이거 찾아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선 잘 봐요. 양쪽에 사실 탄소하고 수소는 개수가 어때요? 양쪽에 탄소하고 수소는 개수가 일치해요. 그죠? 근데 오직 누구 차이만 나냐면요. 바로 여기에 있는 요
슈쇼. 요 슈쇼 차이만 나는 거예요. 다른 건 똑같아요. 아세요? 다른 원자는 전혀 변하는 게 없고 저 수소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이때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수소가 두 개가 있는데 여기는 없으니까 여기다가 어떻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저 수소 두 개를 이런 식으로다가 짜잔 더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소가 이렇게 산소에 붙어 있으면 당연히 산화수가 얼마겠어요? 산소에 붙어 있는 수소의 산화수는 얼마겠어요? 당연히 1 플러스 1 테니까 여기서도 1가 플러스 수소로 이렇게 두 개를 더해주시면 수소의 질량 보존은 완성. 그러면 양쪽에 모든 질량 보존은 다 맞게 되어 있거든요. 탄소, 산소 개수가 일치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라스트 터치는 뭐예요? 여기에다가 전자 두 개를 더해서 전화량 보존을 완성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주어진 반응은 바로 뭐다? 저기에 있는 그 뭐라고 할까? 전체적인 저 바이타민 C라고 하는 분자가 바로 수소와 이렇게 전자 두 개가 산화되는 저런 반응으로 반쪽 반응식을 완성할 수가 있는 거지. 알겠죠? 네. 자, 그런데 산화환원 반응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라고 했죠? 원자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했죠. 네. 그렇다면 저 바이타민 C에서도 어떤 특정 원자의 무엇이 바뀌었을 거란 얘기예요. 산화수가. 그렇지. 특정 원자의 산화수가 변했을 거란 얘기죠. 네. 그럼 이때 양쪽을 비교해 봤을 때 이 원자의 화학적 환경이 변했다라고 하는 원자가 있을 거예요. 그 오랑 연결된 탄소. 바로 이놈이겠죠. 혹은 뭐 이놈이라고 해야 되고요. 여기서의 화학적 환경이 나중에 같아져요,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바뀌죠. 네. 그렇죠. 그러면 저기에서 무엇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 산화수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서클링한 탄소의 산화수 따져볼 수 있겠어요? 근데 둘 다 0. 아니 또 산화수 얼마예요? 0 저거 0. 근데 저 어리랑 연결된 탄소는 세 개만 연결한 거예요. 뭐라고요? 어리랑 연결된 탄소는 그 세 개만 연결한 거예요. 이런 표현을 모르는구나. 네? 그 우영아 저런 표현 처음 봤어요? 아니 어리 연기인 건 아는데. 염기요? 알킬. 알킬 그룹이라고 하는 건데 네. 지금 이게 유기분자 그리는 거 저렇게 그리는 거 처음 본 거예요? 저거 단백질한테 나오죠. 내가 본 적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익숙하지가 않구나. 네. 자, 참고로 자, 유기분자를 그릴 때 그러니까 사실은 좀 귀찮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잘 봐요. 네. 탄소가 하나, 둘, 셋, 네 개만 된다고 치더라도요. 여기 수소가 어떻게 붙어 있겠어요? 이렇게 붙어 있겠죠. 네. 이렇게 수소를 다닥다닥다닥 붙여야 되는 이유는 탄소가 뭘 만족해야 되니까? 옥텟을 만족해야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탄소가 옥텟을 만족하려면 결합선이 몇 개 나가야 돼요? 4개가 나가야 되죠. 그래서 탄소하고 탄소하고 결합된 상태에서 결합선 4개를 만족시키기 위해 수소를 더 추가적으로 붙여 놓은 거라고. 알겠죠? 그럼 이렇게 탄소가 4개만 돼도요. 매우 그리기가 귀찮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화학자들이 짜잔 추격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냥 저렇게 표현해요. 그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 바로 탄소하고 탄소 사이 결합선 있죠. 네. 이것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원래 수소가 하나 붙어 있긴 하는 거네요. 네. 수소들이 붙어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주어져 있는 구조에서 어떻게 한다? 모든 탄소, 수소를 생략하는 거예요. 그리고 탄소와 탄소 사이의 결합선만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유기분자를 표현하면
처음에 이걸 배우면 약간 그 저기 뭐 백화점에서 옷 다 벗고 있는 이런 느낌이 약간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많은 데서 혼자 팬티만 입고 있는 이런 느낌이 들긴 해요. 처음에 이걸 배우면 이거 너무 허전한데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예, 약간만 지나면 매우 편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약간만 지나면 오 완전 편한 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좀 허전한데 자꾸 쓰다 보면 되게 편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잘 봐. 예를 들어 여긴 요 탄소를 생각해 보자고. 그럼 이 탄소가 지금 여기 있다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런 식의 꺾은 선 그래프를 썼을 때 꺾은 선 표기를 했을 때 말단이건 꺾은 점이건 여기에다 누가 있다는 거야? 탄소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어져 있는 요 탄소는 지금 요 자리 이렇게 있는 거라고. 우엉 알겠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네 우엉 우엉 그렇죠. 우형 그래. 자, 하여튼 우혁 우혁 그 자꾸 이름은 또 이상하게 발음하면 안 되니까 우혁 대신 호는 여러 개일 수 있잖아. 호. 네? 아니, 여러분, 저희들 호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이런 거 알아요? 명, 자, 호 이거 차이를 알아요? 명은 명, 자, 호. 호는 그거 앞에 붙이는 뭐 단원 기본도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명은요 우리가 소위 이야기한 이름이에요. 이름. 네. 이름. 이 이름에 뭐가 포함되게요? 성이랑 이 이름에 뭐가 포함되게요? 여기에 사주가 들어가요. 이름에. 네. 원래 우리나라에서 이름을 지을 때. 그럼 사주가 사주가 뭐예요? 생년, 월, 일, 시. 그 다음에 가문의 표시가 들어가죠. 왜냐하면 성이 들어갈 테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명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소위 지금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뭐 사주 팔자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아니고요. 사주라고 하는 게 지금의 개념으로 뭐냐는 거예요. 이게 개인정보예요. 개인정보. 무슨 말이야? 솔직히 뭐 사주는 안 믿어도 내 생년월일시가 개인정보인 건 맞잖아요. 네. 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명은 아무나 부를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오직 명은 누구만 부를 수 있다? 저희 자신요. 명은 서로 사람의 이름은 명은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고요. 명은 오직 누구만 부를 수가 있냐면 바로 부모님, 그다음에 스승님, 친구 끼리만 명을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사이 아시겠어요? 그리고 형제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한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만 명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그 인간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외부로 드러나서는 안 된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럼 자는 뭐예요? 자? 이름 대신에 좀 다른 사람들이 부를 수 있게 해주는 그게 자는 20세 이후, 그러니까 18세겠죠. 18세 이후 성인이 되었을 때 받는 공적인 이름이에요. 공적인 이름. 그래서 이 자도 누가 부모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 이제 공적인 일종의 서명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인인증서 있죠. 그것의 개념이 자예요. 그래서 자가 사회적 활동을 할 때 쓰는 이름이에요. 즉 개인적 활동에서는 명을 쓰는 게 아니고요. 사회적 활동에서 자를 쓰는 거예요. 이게 어떤 차이인지 알겠어요? 네. 그리고 호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명은 당연히 누가 주시는 명하고 자는 것을 부모님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네. 명은 언제?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주시는 거고 자는 내가 성인이 됐을 때 부모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아주 개인적인 어떤 프라이빗한 거고요. 요거는 퍼블릭한 거예요. 이때 호는 뭐예요? 그 앞에 붙이는 호는 별명이에요. 그래서 별명이어서 호는 누가 주는 거예요? 그냥 가까운 혹은 anybody예요. anyone이에요. 별명이기 때문에 아무나 호를 줄 수 있어요. 스스로가 줄 수도 있어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그래서 명과 자는 몇 개가 있죠? 한 인간에게 명과 자는 몇 개가 있죠? only 한 개씩이에요. 호는 몇 개가 있죠? 존나 많아요. 많을수록 재밌는 사람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네. 네, 그래서 명하고 자는 죽을 때까지 딱 한 개씩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바꿀 수 없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근데
호는 어떻게 된다? 호는 이 뭐냐면은 호는 만나는 사람의 관계들에서 그냥 무한히 만들어지는 거예요. 뭔가 좀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인간을 규정하는 방식인 거예요. 이게 되게 되게 로맨틱하지 않아요? 멋있지 않냐고. 이게 뭔가 고급스럽지 않냐고.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사람을 표현하는 방식인 거예요. 되게 고급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렇죠? 하여튼 그렇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자하고 호라는 개념이 없어지긴 했죠. 근데 이제 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이제 호를 만들어 붙이기도 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뭐 사이버 우혁 선생 뭐 이렇게 그거는 아예 어? 뭐 사이버 우혁 선생 아니면 뭐 프렌들리 우혁 선생 이렇게 이거 하면 되는 거지. 우혁 안 돼요? 선생님께서 부르시는 건 다르긴 한데 네, 제가 아니, 살짝 좀 우엉 우혁 선생 뭐 이런 거. 아니 우엉은 진짜 하지 마세요. 우엉 우혁 선생. 아니 새로운 거 만들지 마세요 제발. 아 그래? 아니 진짜 아니 진짜. 호는 막 만들 수 있다니까요. 막 만들 수 있다니까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다. 네. 하여튼 그래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 근데 여기 알겠죠? 자, anyway. 자, 그래서 유기분자를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 거예요. 탄소와 수소 다 빼버리는 거지.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탄소가 옥텐 만족하려고 하면 옥텐 만족하려고 하면 결합선이 몇 개 나가야 돼? 4개요. 4개 나가야 되지.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이 말단 탄소 같은 경우는 이 상태에서 결합선이 하나밖에 안 그려져 있잖아. 그럼 얘는 결합선이 몇 개가 모자른 거야? 얘는 결합선 몇 개 모자른 거야? 3개 모자른 거지. 그 3개가 누구란 얘기야? 그게 생략된 수소란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네. 마찬가지로 얘는 결합선 몇 개만 그려져 있어. 얘를 중심으로 2개만 그려져 있으니까 결합선이 몇 개 모자라. 2개 모자라. 그럼 그 모자란 자리가 누구란 얘기야? 그렇지. 이런 식으로 개념을 1대1 대응시키면 모든 유기분자를 상당히 손쉽게 그릴 수 있어요. 뭐면 알겠죠? 네. 알겠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 이런 자리에 누가 생략돼 있다는 거예요? 누가? H. 수소가 생략돼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자리에 수소가 생략돼 있다는 거죠. 근데 생략되고 자시고 간에 뭐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산화환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변한 자리가 어디냐? 요 자리하고 요 자리인데 요 각각의 자리에 대해서 산화수를 부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네. 뭐예요? 저쪽은 5한테 하나 플러스 1. 저쪽은 정답. 박수. 오. 바로 여기서 산화수가 각각 어떻게 되냐면요. 요탄소 산화수가 1가고요. 요탄소 산화수도 1가예요. 그런데 요탄소 산화수가 2가예요. 요탄소 산화수가 2가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또 알아야 될 거 뭐 산화 반쪽 반을 생기면 이걸 1이라고 하자. 그냥 1. 자, 두 번째 2. 자, 두 번째는 요겁니다. 바로 산화수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산화수는 어떤 개념으로부터 부여가 되는 거죠? 어떤 개념이 산화수를 결정하게 해주죠? 그렇지. 바로 전기 음송도가 큰 원자가 주변 모든 전자를 어떻게 한다? 독식하는 겁니다. 네. 그런가요? 아까는 또 조용하더니. 아이고. 왜 안 올라가지? 됐다. 아이고, 됐다. 어휴, 고마워요. 그래도 환기 한번 시키니 좋네.
자, 전기임송도라는 개념이 있죠. 왜요? 왜? 폐돼가지고 에? 죄송합니다. 그게 왜요? 네? 저게 왜요? 뭔가 열리면 다시 또 열릴 것 같아서 좀 그런 불안한 느낌 뭔가 좀 들어가. 그냥 제가 불편한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무거운 거예요. 그래요? 뭐 이게 약간 편집인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저기 규칙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거 뭔가 규칙에서 벗어나서 좀. 그랬으면 제가 저거까지 받았죠. 그랬으면 저거는 다 써있으니까 그런 건데 그런 다시 거예요? 열릴까봐 그런 거예요. 아니 이게 뭔가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뭔가 나도 편집이 되게 심하거든요. 심해서 이렇게 뭐 그런 게 있는데 우영도 그런 게 있나 싶어가지고. 살짝은 있긴 한데 그래요? 거기까지 많지 않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니 저거를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좋아. 자, 전기임송도라는 개념이 있죠. 그 전기임송도가 조금이라도 크면 루이스 구조상에서 주변의 모든 전자를 다 가져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기물에서 아니요. 모든 구조에서요. 유기물, 무기물 구분하지 않아요. 모든 것에서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것과 원래 그 원자의 최외곽 전자와 어떻게 된다? 1에서 카운팅된 전자 개수의 차이로 산화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냠냠. 자, 몇 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그 유명한 무슨 분자? 무르 분자. 자, 이때 산소에는 비공호 전자가 이렇게 두 쌍이 있겠네요. 자, 그리고 수소하고 산소 사이에도요, 결합 전자가 이렇게 있겠네요. 자, 이때 수소하고 산소 중 누가 전기임송도가 더 크죠? 산소가 전기임송도가 더 크죠. 그럼 산소가 주변의 전자를 다으아으아으 가져가요. 다으아으아으 가져가요. 그러면 지금 산소는 전자를 몇 개 획득해요? 몇 개 가져갔어요? 총 8개가 되었죠. 근데 원래 산소의 최외곽 전자는 몇 개예요? 6개죠. 몇 개 차이 나요? 그래서 산소 산화수를 E-라고 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수소는 전자를 몇 개 획득했어요? 전자를 하나도 획득하지 못했죠. 다 뺏겼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원래 수소 최외곽 전자 몇 개예요? 한 개인데 지금 빤 개 있죠. 네. 그럼 산화수를 뭐라고 정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1 플러스인 거예요. 알겠죠? 네. 또 하나 해볼까? 자, 이런 분자가 있습니다. 저 분자의 이름은 과산수소. 과산화순소입니다. 자, 여기도 결합전자가 뭐 이렇게 있을 거고, 이렇게 있을 거고, 이렇게 있을 건데, 자, 당연히 수소는 산소보다 전기음송도가 커요, 작아요? 산소가요? 산소는 전기음송도가 크겠죠. 그래서 산소가 주변의 모든 전자를 다 가져갑니다. 다 내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산소도 주변의 전자를 다 내 거, 다 가져갑니다. 그런데 산소하고 산소는 누가 전기음송도가 큽니까? 똑같죠. 그럴 때는 전자를 어떻게 할까요? 어쩔 수 없이 나눠 갖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음송도가 같으면. 왜? 산화수는 오직 전기음송도로 판단이 되는 거라서요. 그럼 이 산소는 지금 전자를 몇 개 가지고 있어요? 7개 같죠? 원래 최외곽 전자 몇 개? 6개. 몇 개 많아졌어요? 그럼 산화수를 뭐라고? 1-로 부여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때 이 수소 산화수는 마찬가지로 뭐겠어요? 1 플러스 1 플러스겠죠? 알겠죠? 알겠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하나만 더 해볼까? 이런 분자가 있어요. 얘 이름은? 이거 BACG3 그러니까 얘 이름은? 삼산화 공소. 삼산화 산화가 아니 산화가 아니. 삼산화. 잠시만. 수소화. 얘 이름은 보레인이라고 합니다. 여기 전자 부속해. 네. 이 보레인은 그 화학 산업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화학 산업에서 엄청나게 많이 활용해요. 그래서 지금도 공장에서 엄청 생산하고 엄청 소비됩니다. 유통되는 양도 전 세계적으로 엄청 많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녀석의 성격은 네, 바로 독같습니다. 자, 독가스란 말은 많이 들이마시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래서 얘는 뭘로 유명하게 해요? 맞습니다. 와. 바로 나치가 유대인 학살할 때 썼던 독가스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 몇 명 학살됐죠? 사실 유대인뿐 아니라 많은 유색인종들이 다 같이 죽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유대인, 유색인종 합쳐서 한 600만 명이 학살됩니다. 600만 명. 여러분 600만 명 하니까 느낌이 안 올 텐데 부산 시민 몇 명이에요? 300만 명. 300에서 350만 정도 이렇게 잡죠. 그러니까 부산에 사는 모든 사람을 2배를 다 죽인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예.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알겠죠? 예. 그때 썼던 아주 유명한 녀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유대인 학살 얘기도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재밌다기보다는 흥미로운 얘기들이 많은데 어쨌건 여기서 수소산화수는? 수소산화수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얘도 비금속이니까. 여기 수소산화수 어떻게 될까요? 1 플러스요. 1 플러스. 수소산화수 어떻게 될까요? 잠시만요. 잠시만. 아니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1 플러스가 맞지 않을까요? 본인이 그래도 명색이. 자, 명색이요? 명색이죠. 명색이요? 자, 산화수는 누가 결정한다고요? 전기운송. 전기운송도예요. 자, 그러면 뿡소와 슈쇼의 전기운송도 대소. 어디가 더 클까요? 설마 오른쪽이 더 커요? 설마? 뽀로뽀로뽀로뽀. 아니죠. 짜자자잔. X 뭘 분율? 아니 물 분율 말고. 몰 분율은 알파벳 X. 그리스어 카이는 전기음성도. 붕소가 비금속이에요, 금속이에요? 중금속이에요? 비금속이죠. 비금속이. 자, 수소의 전기음성도는 얼마? 2.5. 2.2고요. 뿡소는? 네? 뿡소는? 무슨데요? 간발의 차이로 2.0. 수소가 제일 중금속 낮은 게 아니었어요, 비금속 중에서? 당연히 아니죠. 아니에요? 네. 소의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결합전자가 어디에 있으냐? 결합전자가 여기 있잖아. 그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붕수하고 수소 중 누가 전기음성도가 더 크다고요? 수소요. 수소가 더 크죠? 네. 그럼 수소가 이 전자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수소가 이 전자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수소가 전자를 다 가져가는 거야. 수소가 전자를 다 가져가는 거고 수소가 전자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수소의 산화수는 얼마?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뽕쇼는 산화수가 3 플러스겠지. 알겠죠? 네. 산화수 어떻게 부여하는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중학교 때는 산화수를 어떻게 배우냐면 그냥 산소는 2 마이너스다. 근데 예외적으로 1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다. 뭐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런 게 아니고 뭐 예외 이 예외 산화수의 예외는 존재하지 않아요. 알겠어요? 그렇죠.
산화수는 원리적으로 이렇게 부여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네. 무슨 말 알겠죠? 이게 산화수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보통의 경우 뭐 Fe3O4다. 이런 이제 무기물이 있다고 쳐요. 네. 무기물이 있다고 치면 산소 산화수 얼마예요? 이때 그냥 웬만하면 E-거든요. 왜겠어요? 왜냐면 산소가 철보다는 전기소도가 크니까. 그렇지. 뭐냐면 금속하고 비금속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누가 전기음성도 뎁당 더 크겠어요? 얘가 더 크겠죠? 네. 그럼 산소가 철로부터 전자를 다 끌어오겠죠. 스스로 뭘 만족할 때까지? 옥텟을 만족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금속 비금속인 상황에서는 그냥 산소가 항상 E-라고 해주면 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것도 모두 다 무슨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라서가 아니라 전기음성도를 산화수를 전기음성도가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원리들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산화수는 예외가 존재하지 않아요. 산화수는 전부 다 원리적으로 다 이렇게 따질 수가 있는 거라고. 알겠죠? 그렇죠? 오케이, 됐다. 그렇다면 요콩 산화수를 따져 보았지? 자, 보자. 자, 요 탄소 얘는 누구랑 결합하고 있어? 탄소랑도 결합하고 탄소랑도 결합하고 산소랑도 결합하지. 그럼 당연히 탄소하고 산소를 비교하면 전기음성도 누가 더 커? 산소가 더 크잖아. 그럼 이 탄소는 여기 있는 전자 가져와 못 가져와? 가져올 수가 없지. 산소가 다 가져갈 테니까. 그럼 이 탄소는 어떤 전자만 가져올 수 있냐면 요 결합전자하고 요 결합전자만 가져올 수 있어. 알겠죠? 그란디 아까처럼 탄소하고 탄소는 누가 전기음성도가 더 커? 똑같잖아. 그럴 경우는 어떻게 가져와? 절반만. 알겠어요? 두 개 중에 절반만. 그리고 탄소하고 탄소가 전기음성도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때도 결합선의 절반만 전자를 획득할 수가 있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지. 이 탄소의 결합전자 절반, 요 탄소의 결합전자 절반.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 탄소는 지금 전자를 몇 개 획득한 거예요? 이 탄소가 전자를 세 개 획득했죠? 그럼 원래 몇 개인데? 몇 개 차이나? 한 개 차이 나지? 그래서 산화수를 1 플러스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그렇다면 자, 얘는 이제 어떻게 돼? 산소가 무려 이중결합을 해버리네. 그지? 그럼 이제 이 탄소는 자, 어느 쪽에 있는 전자만 가지고 올 수 있어? 요 탄소나 요 탄소 결합 전자만 가지고 올 수가 있지. 근데 어차피 탄소는 같은 탄소니까 전기음성도 같으니 얘는 그 결합 전자의 절반만 가져올 수가 있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고. 그럼 보시다시피 두 개 됐지? 그럼 몇 개 차이나? 두 개 차이 나지? 그러면 2 플러스가 된다 이런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산화 반쪽 반응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느냐? 바로 이 산화 반쪽 반응식의 알짜 반응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 일어나는 알짜는 뭐냐면요. 결국 봐봐요. 결국 산화환원 반응 측면에서는 산화환원 반응 측면에서는 요 산소나 요런 탄소들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하고 오직 얘들만 변한 거 아니에요? 그 탄소가 산화수가 원래 몇 가에서 1가에서 몇 가가 된 거야? 2가가 됐을 뿐인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네. 그렇다면 1가가 2가가 됐다면 전자를 몇 개 내놨겠어? 하나 내놨겠지. 그런데 이런 일가탄소가 지금 몇 개 있는 거야? 이런 게 지금 2개가 있는 거라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바이타민 S가 산화를 했다라는 건 결국 이 일이 벌어진 거야. 나머지 구조들은 다 사족인 거야, 사실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기 이렇게 산화 반쪽 반응식을 산화수를 도입해서 저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여기 줄게요. 해준다. 해준다. A.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두 번째 논리. 근데 EC2 아이고. 플러스에다가 EC4 플러스 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EC2 플러스
잠시만요. 이 그러니까. 플러스지. 잠시만요. C에서 1가 됐는데 그러면 비타민 C에서 한 번 이고 일어났을 때 2가 된 거 아니에요? 예? 잠시만요. 아니 C 원자가 전자가 몇 개? C 원자가 전 4개잖아. 그러니까 C 원자 전자 4개인데 3개 됐으니까 1가가 됐잖아. 근데 비타민 C 자체는 탄소에 대해서 저 탄소군요. 저거 비타민 C가 아니라 탄소. 그렇죠. 탄소요. 예. 죄송해요. 비타민 진짜 맞아요 저거. 야 비타민 탄소. 아. 비타민 C인 줄 알고. 죄송해요. 아 비타민 탄소 비타민 C라고 우리 있습니다. 비타민 C라고 생각해가지고 저 상하수 저 C 저것은 저것은 그냥 탄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이게 이제 그렇죠. 처음 볼 때는 뭘 해도 이렇게 헷갈릴 수 있죠. 그렇죠.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그렇죠. 우리의 러블리 우역이니까. 이러지 마세요. 아니 왜? 사람들이 러블리하다고 하는 게 그게 왜 싫나요? 그게 네. 사람의 좀 뭐라고 할지 비위 같은 게 좀 뭔가 좀 비위요? 아니, 비위라뇨? 그러니까 뭔가 제가 들었을 때 뭔가 좀 살짝 좀 느낌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들었을 때 약간 닭살이 돈다 이거예요? 닭살까지 아니고 그냥 어째 제가 좀 살짝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거죠. 러블리한 게요? 좀 그렇지 않을까요, 뭔가? 뭐 이럴 수도 있겠다. 뭔가 그 우혁이를 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우혁 뭐 이런 사람한테 러블리라고 그런 느낌인 건가?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 그래요? 없어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아니면 프렌들리 어때요? 프렌들리 우혁. 프렌들리 우혁.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프렌들리 우혁. 좋아요, 알았어. 사이버보다는 훨씬 괜찮아요. 그래요. 사실은 사이버만큼 입에 붙는 게 없어요. 그죠? 사이버가 입에 짝짝 붙는데 진짜. 아니, 그죠? 그래. 저기 민채 골라봐. 사이버, 프렌들리, 그 다음에 러블리. 그냥 아무것도 고르지 말아줬으면 제발. 자, 민채 한번 골라봐요. 입에 잘 붙는 거. 제일 잘 붙는 거. 사이버 그래. 다 사이버야. 누가 생각해도 사이버라니까요. 그래. 자, 어쨌건 봅시다. 자, 두 번째는 거기에 있는 NO2 마이너스의 루이스 구조 한번 그려볼까요? 시작. 루이스 구조 한번 그려볼까요? 공명을 그려도 되는 거죠? 네. 공명을 그리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공명 구조를 아무리 그려도 산화수는 바뀌지 않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뭐 그려도 상관없는데 굳이 그리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이 루이스 구조는 어떻게 될 것이냐? 빠르빠르빠르빠. 짜잔. 요래. 짜잔. 요렇게 이키마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때도 뭘 따져볼 수 있느냐? 산화수를 따져볼 수 있거든요. 자, 질소하고 산소 중에 누가 전기음성도가 더 커요? 당연히 산소겠죠? 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질소는 전자를 몇 개만 획득해요. 지가 가지고 있는 비공호 전자만 저 질소가 전자를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산소 쪽이랑 결합하고 있는 건 산소가 다 가져갈 테니까. 네. 그럼 이때 저 질소는 전자가 지금 2개밖에 없죠? 원래 몇 개였죠? 네. 질소의 최고값 전자 원래 몇 개? 5개죠. 그럼 몇 개 없어졌어요? 3개가 3개 없어졌죠? 그럼 산화수를 뭐라고 부여할까요? 3가라고 부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산소 산화수 얼마예요? 2-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온가가 1-가 돼야 되죠. 그러려면 여기 있는 질소가 산화수가 3가가 돼야 되겠지. 이렇게 따지던 건데 그게 원리적으로는 이렇게 부여가 되는 거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저 NO2-의 루이스 구조를 그려놓고 저렇게 산화수를 따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이제 참고로 얘 이름은? 이름. 이름. 나이트로이드 다이옥사이드. 오우, 이름이 아주 긴걸요? 얘 이름은? 나이트로젠 다이옥사이드. 다이옥사이드. 그러니까 나이트로젠 다이옥사이드. 이산화질소. 나이트로젠 다이옥사이드는요, 바로 요놈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이온.
아이언. 네.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이름이 자 우선 이렇게 되면 이게 루이스 구조는 어떻게 돼? NO2라고 하면 저 위에 둘다 맞으겠죠. 자 NO2라고 하면 루이스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해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질소가 라디칼이 되는 구조인데 이때 이름이 나이트로진 다이옥사이드라고 하면 돼요. 맞아요. 근데 얘는 정기적으로 중성인 녀석이고요. 얘는 이렇게 1- 음이온이 되었죠. 왜? 바로 산소가 루이스 구조가 이렇게 그려지면 형식 전하가 1-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 덕에 이온가가 1-가 돼서 얘는 이온인데 이온일 경우 제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나이트라이트라고 합니다. 나이트라이트라고 합니다. 네, 나이트라이트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렇다면 이때 여기에서 참고로 이런 루이스 구조의 화합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형식 전하가 얘 1-고요. 이 녀석의 화학식은 NO3-인데 얘의 이름은 뭘까요? 그리고 형식 전하가 여기에 있는 질소가 1+가 되죠. 얘의 이름은 나이트레이트입니다. 그리고 이온이니까 이온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그럼 여기에 끝 어미가 어떻게 돼요? 에이트와 아이트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어떤 차이냐면 에이트보다 산소가 한 개 줄어들었을 때 부르는 이름이 아이트입니다. 알겠죠? 에이트에 산소가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는데 하나 없애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부르는 이름이 아이트입니다. 영양법 배웠을 때 아이스가 얘그 애들 거기다 산화물 중에서 산소가 제일 작은 거를 제일 작은 거는 그 따로 있어. 그 앞에 또 더 작으면 하이포나이트라이트라고 합니다. 그다음 하이퍼. 하이포랑 하이퍼 이거. 하이포. 하이퍼나이트레이트. 하이포. 그래서 저기서 만약에 산소 하나를 더 떼어내면 그때는 하이포나이트레이트가 됩니다. 나이트라이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ITAT 자체는 저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IT의 뜻이 에이트보다 산소 하나 줄었을 때의 의미를 뜻하는 겁니다. 알겠죠? 뭐 지금 산화원하고 관련은 없는데 뭐 나온 김에 이름 한번 불러봤습니다. 참고로 이 질소의 산화수는 지소산수 플러스. 이 질소 산화수는 어떻게 돼요? 네, 저 배웠어요. 바로 5+겠죠. 아니 진짜 아니 뭐 왜냐하면 저 질소가 지금 주변에 다 뭐하고만 붙어 있어요. 산소하고 붙어 있고 뭐 비공유전자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비공유전자가 없으니까 전자 다 뺏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도 없으니까 못 가겠지 뭐. 알겠죠? 그렇긴 한. 알겠죠? 맞긴 한데. 오케이, 됐다. 그래서 지금 요 주어져 있는 요 질소의 산화수가 3가는 거야. 3가, 알겠지? 3가. 무슨 말 알겠죠? 네. 자, 그럼 이제 이것으로부터 여기 지운다. 네. 지운다. 자, 산화 반쪽 반응이 일어났다면 반드시 무슨 반쪽 반응도 있어야 해요? 환원 반쪽 반응도 있어야 하죠. 자, 이 경우 환원 반쪽 반응식 작성할 수 있겠어요? 네, 에너트 주어서 줬으니까. 네, 가능하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게 O 그러니까 이게 O 마이너스 제가 O2 마이너스 이게 환원 반쪽 반응. NO2 마이너스를 이제 그 환원시킨 게 뭔 소리야? 네, 그렇지만 얘
환원 반쪽 반응식을 작성할 수 있겠어요? 아, 뭐가 잠시만. 잠깐만. 아니 잠깐만. N2 마이너스에서 네. O가 2 마이너스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O가 2 마이너스 투 마이너스? 그러니까 N2 마이너스가 이제 환원되는 과정에서 O는 O2 마이너스가 계속 보존이 돼야 되잖아. 그런데 아마 N이랑 붙긴 하겠건 N이랑 붙지 않으면 그냥 O로만 존재할 수 없으니까 N5로 되지 않을까. 그러면 2 플러스가 이제 N은 환원되는 그 거. N3 플러스 N2 플러스 되니까 전자 하나가 빼앗기는 거죠. N이 환원되는 거고 N 환원되는 거. 봅시다. 이거 O는 그대로고 N이 환원되는 거. 자, 제시된 NO2 마이너스에서 질소 산화수 얼마예요? 3 플러스. 3과잖아요. 3과. 네. 3 플러스. 네. 근데 이놈이 지금 주어진 반응식에서 두 개가 관여해요. 이게 왜 두 개이냐는 거는 그건 문제에서 제시가 돼 있거든요. 아. 그죠? 네. 바로 여기에 있는 NO2 마이너스의 화학량은 계속 2를 줬어요. 그렇죠? 그러면 화학량은 계속 2를 줬다는 얘기는 바로 질소 3 플러스가 두 개가 관여한다는 뜻이겠지. 네. 맞죠? 네. 이때 이 녀석은 몇 개의 전자를 환원하게 될까요? 아, 네. 질소 산화물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아마도 하나. 바로 두 개의 전자랑 반응해야 돼요. 네. 왜죠? 그래야 전자 그 출입 개수 같은. 그렇지. 바로 산화되고 이게 주어져 있으니까. 환원되는 전자 개수가 어떻게 돼야 돼요? 같아야 합니다. 아까 산화 알자 반응식에서 전자가 몇 개 튀어나왔어요? 2개. 2개 튀어나왔죠. 그럼 저 2개를 고스란히 소비를 해줘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네. 아시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 2 플러스가 되면 되는 거죠. 맞나요? 이게 환원 반쪽 반응의 알자 반응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질소 2 플러스가 이게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X라고 하는 분자에 포함되어 있는 질소의 산화수라는 얘기인 거예요. 거기 X라고 했잖아요. X. 그 X에 질소가 산화수가 2 플러스로 들어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환원 반쪽 반응의 실제 반응은 이렇게 되겠죠. 자, 질소 3 플러스 상태가 저기 있는 누구예요? NO2 마이너스죠? 맞나요? 네. 자, 그리고 질소가 산화수가 2 플러스인 질소 산화물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바로 NO라는 얘기겠죠? 오케이? 그럼 여긴 산소가 2개고 여긴 산소가 하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뭘 더해줄까요? 물을 하나 더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럼 여기 수소가 2개인데 수소가 하나도 없죠? 여기에다가 수소를 2개를 더해주시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 라스트 터치 여기에다가 전자 하나를 넣어주시면 깜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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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짝아! 이런 식으로 반응식을 완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네. 여기에 통으로 곱하기 뭐가 돼 있을 뿐? 곱하기 2가 돼 있을 뿐. 알겠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전체 문제를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계속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산화환원 반응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라고 했죠? 원자. 알겠죠? 산화환원 반응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라고 했죠? 원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주어져 있는 물질이 뭐 이온이냐 분자냐 고분자냐 뭐 고체 결정이냐 다 필요 없어요. 어떤 특정 원자의 산화수를 파악하는 게 산화환원 반응에선 가장 중요하다. 알겠죠?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이게 옛날 서울대 입시에도 이 뉘앙스의 문제가 나온 적이 있고 그리고 작년 카이스트 기출에 이거 굉장히 유사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원자에서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고 어떤 원자의 이런 그 전기 음성도를 고려한 산화수를 판단하는 방법을 꾹꾹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네. 됐다. 오케이. 됐다. 자, 그다음 한 장 넘기시고요. 네. 오친. 여기 있어. 좋아. 자, 됐죠? 그래서 이따가 한번 잘 풀어 숙제들 풀어보도록 하시고, 자, 그다음 어디로 가보냐면 저 뒤에 가서 뭐 210페이지 보시면요, 21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210페이지. 210페이지 찾았죠? 210페이지. 네. 거기 보시면 뭐 산화제, 환원제 이런 말 나오죠? 근데 뭐 산화제, 환원제라는 말은 알죠? 네. 써본 적 있죠? 네. 산화제는 스스로 뭐해요? 스스로 환원하고 남을 뭐 시켜요? 남의 산화시켜. 산화시키고. 환원제는 스스로 뭐해요? 산화예요. 산화하고 남을 뭐 시켜요? 산화시켜. 오케이. 됐죠? 네. 산화제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산화제는요. 산화제 영어로. 산화제를 영어로 옥시다이징 에이전트고요. 환원제는 리듀싱 에이전트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여기에 ing가 붙었기 때문에 능동태예요, 수동태예요? 능동태죠? 네. 그런데 oxidize와 reduce는 둘 다 타동사거든요. 네. 타동사이기 때문에 주어가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요. 주어가 목적어를 이렇게 시킨다는 거예요. 알겠죠? 네. 무슨 말이죠? 네. 그러니까 oxidizing agent는 남을 산화시키는 거고 reducing agent는 남을 환원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를 쓰는 사람, 영어나 라틴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게 안 헷갈리는데 이게 비영어권 사람들이 약간 헷갈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명심히 기억하라고. 알겠죠? 뭐 그것만 알면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요. 그 다음에 거기 1.5에 보시면 금속의 반응성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금속의 반응성. 보이세요? 1.5. 네. 네. 1.5에 보시면 금속의 반응성이라고 있는데 거기 무슨 화살표가 있을 거야. 그 화살표 보면 이렇게 대소 비교가 있을 거야. 거기에 뭔가 눈여겨진 게 있을 걸. 뭐 크카카카카 아라천리 준합수고 어쩌고저쩌고 나올 거야. 이런 거 외웠던 기억 나죠? 네. 나죠. 여기서 금속의 반응성이란 말이 있는데요. 금속의 반응성은 무슨 반응성을 얘기하는 걸까요? 더 잘 산화. 그렇지. 바로 반응성 위에 이렇게 쓰세요. 반응성 위에. 스스로 산화. 혹은 이렇게 쓰세요. 양이온화. 양이온이라는 말 알죠? 네. 산화하면 당연히 보통 양이온 돼요, 음이온 돼요? 산화하면 산화하면 전자를 뜯기는 거니까 양이온 되는 거죠. 뭐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금속의 반응성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산화가 잘 되느냐, 그리고 얼마나 양이온이 잘 되느냐, 뭐 그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뭐 이렇게 막 과학고 입시, 뭐 영재고 입시 뭐 할 때 막 그 반응성 막 외우고 막 했었을 거예요. 그때 막 카카카카 뭐 이런 거 하고 막 그 외운 사람도 있고 막 그랬을 텐데 전기화학을 체계적으로 배우면 전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게 표준 환원전이라고 하는 수치화돼서 데이터로 주어지기 때문에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외워놓으면 안 좋으냐? 아니요, 외우면 편해요. 외우면 편하고 좋은 건 맞는데 이제 외웠으면 됐고 안 외웠으면 굳이 외우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문제에서 이제 데이터를 줄 테니까요. 그래서 이 얘기는 또 뒤에서 또 연결돼서 할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해볼 건 1.6에 또 금속의 재련 과정이라고 있는데 그 여러분 용광로 알아요? 용광로? 네. 용광로? 자, 용광로에서 열가해가지고 그 녹슨 철을 이게 뭐 반짝반짝한 철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이제 재련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때 뭘 사용한다? 이제 코크스라고 하는 물질을 사용해서 산화환원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이건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코크스 알죠? 이 반응 알죠? 이거 네. 화학 원에 나오는 반응인데
요거 다 이해하겠어요? 요 문제 풀 수 있겠어요? 풀수 있다는. 그래요? 해봐야 알겠어. 어떻게 되겠지. 그래요? 아 이게 또 해볼까? 이거 재밌거든요. 이게 재밌고 묘하고 재밌어서. 아 근데 이게 음. 정기화학에는 어떤 연관성이? 이거 크게 뭐 산화원 반응이. 산화오는 반응이 아, 크게 관련이 있죠. 크게 관련이 있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충전을 해야 돼가지고 제가 지금 맥세이프가 안 돼가지고 지금 충전해야 돼요. 이놈이 전화기 고장 나가지고 짜잔.